안녕하세요. 행복한 우드워커 이승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공 사업 부분에 관계돼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떠한 연유에서 목공방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목공방의 미래에 대해서 이래서 세 편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왜 목공 사업의 매료가 되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분히 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좀 포함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왜 이걸 택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노력하면서 저를 대학까지 뒷바라지 하셨는데요. 저는 그리고 이제 미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자신 있어요. 딱 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 재주가 있는 편입니다. 근데 미대를 못 갔어요. 어머니가 너 그거 안 돼. 그러는 바람에 제가 공대로 진행하게 됐는데 제가 토목공학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목공학과를 성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계속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철학과 배치됐기 때문이에요. 뭐 토목공학과가 배치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공사 현장이 결정이 되면 몇 년씩 또는 뭐 이렇게 현장 따라서 다녀야 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그쪽 호텔 프론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을 두고 있다가 한 4년 근무하다가 강남의 르네상스 호텔로 또 승진해서 호텔 프론트만 한 8년 정도? 그런데 제가 굉장히 부서 중에 좋은 부서인 호텔 프론트에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저의 그 미래의 그림을 상상했었을 때 또 정년도 굉장히 거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거기를 사직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직접 판매회사 또 A본이라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총괄 영업 본부장도 하고요. 또 그와 비슷한 몇 개 다른 판매업에 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느꼈는데요. 저 혼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판매하시는 사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실적을 내야 되고 또 조직의 이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에 시달려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영상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꿈에도 그리던 프로덕션 드림뱅크라고 해서 제가 영상업을 하게 됐는데 의외로 처음에 기획했던 게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영상 기획물이었는데요. 한 두세 편을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영상 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천분적인 소질이 있어야 됐고 그로부터 연관된 어떠한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지 되는데 정말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 그런 사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제가 결정을 번복하고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작하게 된 게 인라인 스케이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인라인 스케이트의 바람이 불어올 조짐이 있었는데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 무슨 어른이 인라인 스케이트냐 그런데 타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이 폴츠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상호입니다.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매입한 가격보다 인터넷에서 더 싸게 파는 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통업이라고 하는 게 판매 가격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가전 금액보다 대리점인데 제가 그거보다 싸게 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에서 버젓이 제가 가전 금액 이하로 파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망하는 회사 거가 아니라 그 원청, 그러니까 그 물건을 대는 총판에서 장난을 친 거였습니다. 총판도 미국에서 수입을 할 때 년 판매량을 약속하고 가져오는데 그걸 판매해야 되는데 그 예측해서 1년치를 판매하려고 싹 가져왔는데 대리점에서 그걸 다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팔아야죠. 그러니까 내년 물건을 오더 받기 위해서 올해 있던 재고를 던진 거예요. 원가 이하로. 대리점 거보다 더 싸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 당시에 내년에 엄청 많은 물량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쟁이 엄청 심해질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서 제가 일시에 그 사업을 딱 정리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제가 사업을 정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벌었던 것을 정리하면서 원가 이하로 제가 정리하는 바람에 손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번 게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제가 또 한 개 사업을 더 하게 됩니다. 영어 교육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 교육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배웠던 그 스토리가 방법이 그대로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나온 거였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집 빼고 나머지 모든 그동안에 벌었던 것을 거기에다 투자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제품에 하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청에서 그 물건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중고로 써서 납품을 한 건데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제품이 AS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를 제가 다시 처리하고서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슬기로운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자네가 투자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원청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흑자인 상태, 좀 약간의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완전히 넘기고 또 순식간에 제가 접게 됩니다. 저는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때 많은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할까? 내 인생에 이렇게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하게 산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누구보다는 자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이미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이미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일시 정말 저의 모든 그 미래가 암담해지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성당의 대부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어느 회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 건축 목공 같은데 한번 거기 가보지 않겠나? 그 친구가 사장이야. 그래서 거길 갔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재단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딱 보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게 스쳐 지나갔냐면 이건 내가 가격 결정할 수 있겠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는 정말 할 수 있는 자신은 있는데 내가 잘하면 되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겠네? 이건 사람에게 부대낌을 받지 않아도 되겠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제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목공부로 뛰어들었어요. 목공은요,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저는 기다리질 않습니다. 바로 만들어요. 어떤 회사든 간에 어떤 시제품을 만들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 목공 분야는 시제품을 만드는데 나의 노력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고 성실하다라는 부분에 자신 있으시면 굉장히 도전을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업을 보는데요.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스스로 내가 모든 거를 기획, 제작해서 완제품까지 뽑아낼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무슨 기기 하나를 만들거나 뭐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요, 그거 하나를 소비자한테 내놓을 때까지는 정말 많은 투자비도 있어야 되고 모든 몰딩을 뜬다든가 처음에 생산기 위한 투자 자금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요. 목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스케치 해가지고 뚝딱 하고 만들면 됩니다. 재밌잖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어느 직종에서도 저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그 일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공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제가 좀 바뀌었어요. 저는 안 쉬는 것 같아요. 계속 일합니다. 디자인을 하든 뭐를 하든 꿈속에서도 제가 디자인을 하고 한 2-3시 되면 벌떡 일어나서 막 생각나면 스케치하고 자야 돼요. 그리고 쉰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도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이 즈음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다가 보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깜빡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 또 몸이 항상 같이 따라줘야 하는 일이라서 정신과 육체적인 노동이 같이 들어가는 아주 드문 직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분께서 목공을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신다면요, 미리 좀 한번 해보시고 적어도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이 일이 좋아서 그냥 만드는 게 좋고 디자인한 게 좋고 목재를 만드는 그런 감성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직종일 수 있는데 다른 직종에서 뭐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직업을 바꾸는 걸로 생각하는 거 이런 분들은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여긴요 그냥 소위 시간이 바로 돈이고 내가 성실한 게 바로 결과물로 나타나는 직종이라서 정말 이 일이 좋고 그냥 빠져들면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네가 좋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 목공사업에 매료됐었는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목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음 편은 제가 목공사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